자, 이번 2회 동요모에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문제 25번 보실까요? 자, 25번 지금 살펴보시면 박스에 이제 기역에서 비역까지 총해서 6개 정도 이제 관련 사유를 주고서 이제 지문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의 위반 행위 짝짓기를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25년 주택관리업자는 2차, 그 중에 보면 2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지금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로 짝짓기를 물었던 부분인데 영업정지 여기 6개월입니다. 6개월. 영업정지 6개월인데 이제 박스에 이제 주어지는 기역에서 쭉 해서 이제 비읍까지 관련 사유 중에 특히 이제 그 특정차 2차 관련해서 위반 행위 6개월을 묻는 이런 유형의 문제. 이게 좀 쉽지는 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 일단 전체적으로 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닌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 2, 3차에 대한 행정처분한 건 개별로 다 정리하셔야 하셔야 풀어갈 수 있고요. 이제 보시면 지문에 2차 위반 시 6개월에 관한 지문이다. 해서 주었던 사유 이제 관련해 보시면 지문에서는 현재 정답은 이제 바로 리을하고 미음 관련해서 리을하고 이제 지금 비읍이죠. 그래서 리을하고 이제 비읍에 해당되는 사유가 영업정지 지금 6개월의 사유에서 일단 리을하고 비읍에서 한번 정리하고요. 기타 나머지 기역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비읍까지 관련된 것은 첨부된 해설을 통해 나와 있는 1, 2, 3차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에서 그 사유는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이 정리가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이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를 제외한 그 외에 영업 행정처분하면 좀 정리가 조금 더 덜 되셨을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술이 된 6가지 관련 이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1, 2, 3차 정도는 현재 문제 문항의 이 처분의 해설을 통해서 꼭 정리 한번 해 두시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그 부분 좀 하나 이제 정리 마무리하고 현재 리을하고 비읍 정도 사유가 정답은 현재 이 지문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면 리을하고 비읍, 그래서 리을하고 비읍에 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부분들은 지문은 자, 리을 비읍에 관한 사유만 잠깐 보죠. 일단 보면 지금 리을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라면 비읍은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선 충당금을 공동체관리법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에 따른 현 사유 관련 이 행정처분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 리을하고 비읍에 관한 이 부분들은 임의적 사유로 분류가 돼서 여기는 영업정지를 해당 행정 1, 2, 3차 행정처분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명한다, 명할 수 있다. 여기는 영업정지를 명하이 한다. 그래서 여기는 영업정지를 명하이 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를 명하이 한다는 사유에 이 지금 필요적 등록 말소가 아닌 사유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현재 리을하고 비읍에 해당된다는 거 하나 확인하셔서 일단 25번 정리 좀 하고요. 그 다음 26번. 26번은 지금 보시면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관련한 질문 중에서 자, 1번은 지금 이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련한 제한에 관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플러스 끝부분에 구분관리 시 관한 동의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부분들 일단 1번 한번 보죠. 1번은 지금 누가 제한합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제한하고요. 그 두 번째 줄에 공동주택단지는 뭘 포함합니까? 임대주택단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고 구분관리 시 동의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구분관리 시에 관한 동의 요건 얼마가 필요합니까? 때는 단지별 입주자 등이 얼마죠? 과반수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1번. 그럼 현재 여기서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바뀌어야 맞고요. 근데 꼭 과반수가 아니라
구분 관리 같은 경우는 해당 공동체 관리 규약으로 정했다고 하면 법에 정한 과반수의 우선에서 뭐를 해당 공동체 관리 규약으로 정한 동의 요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단서 하나 같이 확인하셔서 1번 하나 수정하고요. 지금 보면 자 2번으로 가죠. 2번. 자 공동 관리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만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보죠. 26번에 26번에 지금 2번은 지금 공동 관리에 관한 동의 요건 한번 정리하는 부분인데 자, 구분 관리도 한번 정리해야 돼요. 공동 관리도 동의 요건에 관한 얼마가 필요합니까? 봤더니 단지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지별 입주자 등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 공동관리 시 동의 요건. 공동관리 동의는 단지별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의 동의 요건, 단지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입니다. 단지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과반수 서면 동의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현재 밑에 지금 문항 3번 3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면 그때는 그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가 아니라 3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그때는 단지별 입주자 중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3분의 2 이상에서 현재 보면 공동관리에 관한 동의 요건은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그래서 법에는 과반수 서면 동의를 정의를 해놨는데 예외적으로 현재 보신 대로 여기 지금 3에 따른 이 3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는 과반수가 아니라 얼마? 이 단지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2번 하나 수정하고요. 그러면 3번에 어떤 경우면 과반수가 아니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거냐 그래서 3번에 가봤더니 자, 특별자치시장에서 구청장이 지하도 6급 횡단보도 거박 2와 유사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지 사이에 주택법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시설이 없을 것이라는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3에 따른 단서라면 동의는 얼마가 필요될 때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죠. 원칙은 지금 이 단지 예를 들어 A단지, B단지 세 개 단지를 잠깐 예를 들었을 때 세 개를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공동할 때 요건을 두 가지를 갖춰야 되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세대수 요건하고 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요. 요 세대수 요건도 중요하지만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뭐가 없어야 공동 관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었냐면 단지와 단지 사이에 지금 여기 말하는 주택법에 따른 뭐 시설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질문에 갔을 때는 이제 공동택 그 주택법에 따른 뭐 각 항목이 어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해당된 시설 중 하나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요 단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단지 간에 고속도로 단지 간에 고속도로가 있으면 공동관리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단지를 하나 묶었다는 게 이제 단지 간에 왕래가 빈번할 건데 단지에서 고속도로가 있다면 공동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3번과 같이 뭐가 있다? 고속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단지 사이에 뭐가 있다? 지하도, 고속도로 밑으로 뭐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단서 중 하나가 지하도가 있다. 그럼 지하도가 있다면 고속도로가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 그 지하도 등의 그와 같은 시설이 설치가 됐다면 그때는 그 두 가지 세대수 요건만 갖추면 되지 단지가 이와 같은 인접 시설이 있어도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더라. 그래서 그와 같은 단서에 해당한다면 동의는 과반수가 아니라 얼마?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4번. 일단 그러면 공동관리는 지금 인접세대 간의 그와 같은 주택법의 2조 12조 강목에 어느 하나 해당한 시설이 없어야 되는 요건도 충족이 되면 세대수는 몇 세대 이하입니까? 그래서 4번에 자, 공동의 총 세대수가 몇 세대 이하? 여기 2000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인가요? 1500세대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럼 세대수는 1500세대 이하가 됩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이어지는 단서에 가보니까 다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때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때는 세대수 제한을 두지 않겠다. 원칙은 1500세대 이하로 공동관리가 돼야 되는데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라 공동관리되는 경우 그때는 세대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에 관한 규정이 4번하고 5번.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거 이제 뭐 공동 관리를 하든 구분 관리는 절차를 마무리를 다 지었다. 그래서 절차 요건을 갖춰서 공동 관리로 결정이 되고 구분 관리로 결정이 됐답니다. 이제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절차 하나 보신 대로 5번에 자, 관리주체는 공동체를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문항 5번은 두 군데가 틀려서 두 군데라면 일단은 누가 이거를 시장군청에 알려줍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주체가 관리 주체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입조대표 회의죠. 그래서 입조대표 회의가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합니까? 아닙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 하면 여기 통보입니다. 통보.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보함으로써 이제 마무리. 일단 그러면 통보라는 건 어떤 서류 자체를 수반하지 않죠. 대다수가 이제 보면 시장 군수구청 나오면 대다수 이제 그 지문이 뭐 절대적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지문이 신고한다는 지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공동 구분 관리에 관한 결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이 됐다면 입조대표는 시장 군수구청에 지체 없이 뭐 합니까? 통보함으로 끝나는 것 어떤 기한을 정해 서류 제출한다는 그런 부분 따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에 5번은 두 가지입니다. 관리 조치하고 신고 지문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27번은 지금 특별손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것 보시면 자 1번 자 민간임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양가로를 제외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고 임대기간 중 임대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성을 갖춰놓고 3년마다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27번,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이 장기수용 계획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3년마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관리사무소에 갖춰놓으면 됩니다. 갖춰놓으면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갖춰놓으면 되는 거죠. 조정해 주기는 따로 여기 특별손 충당금 관련해서 장기수용 계획은 여기는 따로 조정해 주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는 것,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은 3년마다 조정한다. X 여기는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에 갖춰만 놓으면 돼. 임대기간 따로 어떤 조정해 주기 언급이 없기 때문에 1번 X, 2번입니다. 자, 2번은 1번에 연계해서 장기소유를 수립한 임대사업자는 특별손 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 1만 분 1회 요일로 매달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2번도 지금 지문이 틀린 것은 시점이 빠졌어요. 이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부터가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1년이. 그래서 여기 1년이라는 경과 시점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이것도 언뜻 보면 맞는 걸로 착각할 수 있긴 한데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으로부터 얼마가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1년의 경과 시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요일에 따라서 그래서 2번은 경과 시점,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는 경과 시점 꼭 들어가야 맞습니다. 문항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특별손 충당금 임대사업자와 해당 임대주택의 소지에 관한 시장구조청의 공동 명의로 구명회사 등의 예치하에 따로 관리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7번은 3번은 그 예치에 관한 절차에 관한 것 3번은 맞고요. 자, 4번. 임대사업자는 특별손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를 관할은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27번에 지금 4번, 27번에 보시면 그 관련 지문의 4번에 여기도 시장군수구청장에 플러스 뭐 합니까? 신고한다고 네, 신고하는 여기 뭐가 되죠? 협의죠, 협의입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거지 신고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방금 법은 좀 다릅니다만 공동구분 관리할 때 뭐 했었나요? 결정장을 시장구청에 뭐 하더라? 통보합니다. 통보. 그리고 법은 달라지지만 이 특별손 충당에 관한 사용에 관한 절차는 여기는 신고가 아니라 뭐더라? 사전 협의.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뭐냐? 공동주택관리법이든 민간주택법이든 두 가지 언어적 기타 이걸 포함한
다수에는 법에도 시험도 등장을 하는데 거의 다수가 신고라는 지문이 많지만 예외적으로 신고가 몇 개 안 되는 지문 중에 방금 봤던 여기서 하나, 이 관련 해당 파트에서 또 여기서 하나.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모두가 다 신고가 아니라 뭐 하더라? 통보하고 협의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 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 문항 그 4번. 자, 그다음 5번. 자, 5번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동안에 그 지금 2번에 따른 시기가 됐을 때 그에 해당된 요일로 이 특별손 충당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적립을 했던 이 특별손 충당금을 5번에 따라서 양도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손 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이 되는 누구에게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고 여기는 입주자 대비 회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넘겨주는 절차 5번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누구에게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인계 절차 여기 이제 보시면 지문에 5번이죠. 여기 5번도 보시면 여기는 누가 임대사업자가 마지막 누구로 갑니까? 최초로 구성된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 회의입니다.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 해서 5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누구로 넘어갑니까? 돈이죠. 돈은 이제 보면 입주대표회의로 넘어간다는 거에서 27번에 5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7번에 한번 쭉 정리해 본 거고요. 28번. 자, 28번도 보면 좀 지문이 좀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지문은 뭐 짧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길게 나올 수 있는 지문도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문항 문제 전체 구성을 좀 길게 그리고 문항도 주어지는 지문의 조건이 옳지 않은 것보다는 옳은 것 쪽으로 좀 정리하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쉽지만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 조금 일단 어차피 이러면 시험장에 가시면 뭐 문항이 옳은 것도 나오고 옳지 않은 것도 나오지만 옳지 않은 옳은 것을 물어보면서 동시에 또 지문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건데 조금 미리 사전 대비해서 한번 풀어본다 생각을 가지시고 또 옳은 지문을 하셔야 아무래도 여러분들 공부량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옳지 않은 것보다는 옳은 거를 공부하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조금 많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옳은 지문으로 조금 구성을 해본 겁니다. 자, 28번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문항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중인데 보셨을 때 1번. 자, 사업주택에 해당 공도의 전유보를 공공임대 임차인에 인도한 때는 인도증명서를 분양 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의 전유 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 그 3번에 이 시스템의 인도일을 공개하는 시점입니다. 시점은 여기는 15일이 아니라 30일 시점 하나 주의하셔서 일단 이 시점 하나 봐주시고요. 1번은 그 시점 하나 수정에 동시에 무엇도 하나 꼭 주의하실 거냐면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시스템에 전유 부분의 인도일 공개는 현재 틀린 게 30일 하나 수정하시면서 그럼 누가 전유 부분의 시스템의 전유 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할 거냐 그 공개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온가요? 사업주체가 합니다. 그것도 좀 체크받으세요. 사업주체가. 그래서 사업주체가 30일 이내 공개합니다. 그래서 물었던 건 30일이지만 주의할 것은 그 전유번호 공개하는 주체를 물었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나오는 것까지 좀 주의해서 1번, 2번. 자, 사업주체는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법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는데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명시의 계획을 통보한다고 했을 때 일자는 꼭 며칠이 나와 있냐면 15일이죠. 그래서 문항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이 아니라 15일입니다. 그래서 28번은 지금 문항 2번, 28번의 문항 2번인데 28번의 문항 2번 혹시 이 지문 여러분 좀 낯설 수 있어요. 나는 혹시 정리가 여기 이 지문이 아니라 뭐로 정리되실 수 있으세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라고 해서 플러스 15일로 연결이 돼서 아마 입력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요 지문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하자를 이 15일이나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한다고 해서 꼭 일자 이 지문 요 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일정 내용에 포함된 계획을 통보합니다는 맞어요. 근데 그냥 꼭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입력됐다면 이건 절반만 정리가 된 거고요. 15일이라는 지문은 또 뭐가 있어? 방금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도 나와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무슨 말이냐?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 이때 하자 진단 결과를 누가 통보받았다? 사업주체. 그럼 결국 하자 진단이라는 건 뭐였던가요? 좀 이걸 뒤로 올라가 보면 하자 진단이라는 건 이 청구권자들의 청구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사업주 이의가 있을 때 그거를 이 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그 하자 진단을 의뢰했고 여기서 통보로부터 15일이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이 하자 진단 결과가 누구 잘못이다? 사업주 잘못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결과를 사업자 통보했다는 건 사업주 이 진단 결과 누구? 사업주체가 이 청구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한다. 그래서 15일이라는 자리는 꼭 청구로 입력이 되셨으면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요. 이 지문으로 15를 줄 수도 있지만 현재 문항 2번과 같이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란 지문으로도 15일 연계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은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 어떤 지문을 주든 간에 일자는 동일 며칠이 나와야 돼 15일입니다. 그래서 2번에 15일 한번 정리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28번에 2번, 그 다음이 3번. 자, 3번은 지금 이 하자 보수 보증금 인계에 관한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3번. 사업주체는 입주협회가 구성된 때 지체 없이 명의 변경해서 넘겨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되 명의 변경에는 주체가 여기는 3번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사용검사권자가 나오죠. 그래서 사용검사권자가 주는 건 이 사업주체가 그러니까 즉 하자 보수 보증금은 바로 사업주체의 입주협회로 가는 게 아니라 반 누구를 거치게 돼 있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면 사용검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3번에 따라 입주협회가 구성된 때 명의 변경 넘겨준다. 그래서 현재 3번에 사업주체가 누구로 바뀌어야 맞습니까? 사용검사권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3번은 여러분이 정확히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의 인계 절차가 정확히 이게 혹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사업주체라는 지문이 꼭 맞는 걸로 착각 오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꼭 하나 체크 봐주시고요. 4번. 자, 4번은 지금 지문은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을 때, 지금 이제 보시면 4번입니다. 4번은 좀 지문이 길어진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4번은 전체 한번 여러분들이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 용도는 법에서 몇 가지 용도를, 네 가지 용도를 정해놓고 네 가지 외에 다른 이외의 용도는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이 된 4번에 보시면 송달된 하자부터 판정서 정보에 따른 하자로 판정된 시설 공사 등의 하자 보수 비용에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등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총 네 가지 관련 목적이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여기 네 가지 네 가지 맞는데 네 가지가 보면 여기 지문이 전체 하면 네 개 일단 요걸로 문제를 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단독 문제보다 여러분 한번 전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 중에 하나 세 번째 줄에 안전 진단이 뭘로 바뀌었냐면 하자 진단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자 진단의 결과에 따른 보수 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라고 해서 4번의 이 문항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용도, 네 가지 용도 꼭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뭐라는 연결해서 일단 그 지문은 세 번째 그 안전진단이 하자진단으로 바뀌어야 맞고요. 자, 그게 이제 정리가 되셨다고 하면 자, 사용하여 하고 그 외의 목적, 지금 현재 4번의 기술 네 가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은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여기는 요 네 가지 용도 꼭 기억하시고 이 네 가지 이외의 용도 썼던 과태료 얼마들?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여기는 2천만 원 이하의 여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부분들은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은 따로 여기 이 하자 보수 제도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관련 공동관리법상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 네 가지 외 용도는 관련 과태료를 한번 여기다 가져와서
연결을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사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네 가지 외의 용도로 썼을 때 과태료에 관한 규정 2천만 원짜리 딱 하나. 이제 전체적인 뭐 과태료 사유는 뭐 1,0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그 중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딱 하나. 무슨 용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로 썼을 때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4번을 통해 한번 정리 봐두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1번부터 쭉 4번까지 지금 잘못된 뭐 수치 지문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제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 보증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증서 발급 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서 발급 기관이 지급 청구를 받은 금액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 조정 신청하는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래서 5번 맞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며칠 이내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30일 이내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28번에 5번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28번 하나 정리하고 29번. 29번은 지금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에 관한, 그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이제 법에 따른 요건, 동요건을 갖춰서 전환이 됐을 때 그 전환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 중에 이제 30번. 30번. 자, 30번에 이제 보시면 일단 전환, 지금 29번이네. 죄송합니다. 29번. 자, 29번은 보면 지금 이 전환 등의 이 전환이 된 공동체 이 전환 등에 관한 지문이다 해서 나와 있는데 문항은 일단 1번. 자, 전환 공동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따라 시도지사에게 의무가 된 공동택 전환 신고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번 하나 먼저. 일단 전환 등 1번 지문 하나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좀 순서로 바꿔서 먼저 내려가 볼까요? 5번으로 갑니다. 5번에. 여기는 1번은 지금 전환신고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자, 5번으로 가보니까 5번에. 5번에 이제 가보면 지문에, 자, 전환 공동택은 해당 공동택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걸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제외 신고를 합니다. 제외 신고면 1번은 전환 신고 절차 중에 하나, 5번은 제외 신고입니다. 제외 신고. 제외 신고라는 건 우리는 뭐 하겠다. 우리는 기존 관리반 그대로 가는 거지. 의무관리는 공동도 전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슨 신고가 되어 있냐면 제외 신고도 하게 돼 있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전환 신고합니다, 제외 신고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현재 1번, 5번이 틀린 거는 뭐 때문에 틀렸냐면 전환 신고를 하든 제외 신고를 하든 간에 지금 5번에 각각 시도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전환 제외 신고는 그 신고하는 주체가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래서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환 또는 제외 신고하는 거지 시도지사는 여기는 신고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호번은 그 신고에 관한 주체가 모두가 다 시도지사가 시장,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1호번 먼저 좀 순서 바꿔 정리했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2번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그 전환 공동체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대표회를 구성합니다. 일단 2번 하나 정을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3번.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동체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4번. 입주자 등은 공동택을 위탁 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현재 그럼 2, 3, 4 현재 보고 계신 문제 문항에 2번하고 그리고 3번하고 4번. 자, 2, 3, 4는 이 전환공도 이 전환이 이제 됐을 때 이 전환 신고를 끝내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이 아니었던 주택이 이제 전환이 됐다. 그럼 전환이 됐다는 건 법에 따른 절차 요건을 갖춰서
지금 3번에 따른 2번에 따른 입도 대표도 구성하고요. 관리 방법도 결정하고요. 이제 결정을 만약 위탁 관리를 했다면 4번에 따른 절차 누구를 또 선정해야 돼요? 그 주택관리 선정을 합니다. 여기 2, 3, 4를 보실 건 여기서 2, 3, 4를 보시는 포인트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가 2, 3, 4는 분명히 개월, 2개월 이내에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플러스 시점은 이 시점으로부터 요 기한 이내에 2, 3, 4 절차를 진행한다. 그래서 2, 3, 4는 각각 절차에 관한 시점하고 개월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 다르죠. 그래서 일단 2, 3, 4를 또 따로 묶는 것은 2, 3, 4를 보실 때는 그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와 같은 2, 3, 4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문에 2번에 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합니다. 구성하는데 그 2번은 지금 시점이 틀려 시점은 이제 보시면 관리 규약의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를 구성한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시점은 관리 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시점을 하나 수정하시고 기한은 맞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구성합니까? 네, 부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 3번으로 갑니다. 3번. 3번은 그럼 일단 여기 2번은 뭐가 2번은 여기 시점. 2번은 일단 그 시점에 관한 지문 자체가 재정으로 바뀌어야 맞고요. 3번. 전환공도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 방법 결정은 여기도 기한은 맞습니다. 기한은 맞고요. 부분들은 기한은 맞고 여기서 지금 하나 그 시점이 3개월 이내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건 맞는데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가 수리가 아니 여기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입니다. 그래서 시점. 그래서 1번, 2번하고 3번, 2, 3번은 뭐가 틀렸으면 시점에서 시점을 좀 수정하셔서 기한은 그 해당 시점으로부터 모두가 다 재정으로부터 또는 그 입주자 구성 신고 수리로부터 모두가 다 3개월 이내 해당 구성 그리고 결정하는 절차에서 시점이 좀 틀렸고요. 기한은 맞습니다. 그래서 2, 3번은 그 시점 기한에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관리 방법 3이 그 시점부터 관리 방법을 결정했다면 만약에 관리 방법이 뭘로 결정됐다? 위탁 권리로 결정된 누구도 선정을 해줘야 돼. 4에 따른 그 시점부터 기한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4번은 볼까요? 4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세 개를 따로 뺐던 건요. 1, 5번 빼고 2, 3, 4를 따로 뺐던 2, 3, 4는 보시면 그거 세 가지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점과 그리고 요 기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점 여러분 물론 개월은 딱 그 숫자는 둘 중에 하나 3개월 아니면 6개월이니까 2, 3번은 3개월, 4는 6개월에 그 6개월 그 숫자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조금 더 시점을 갖고 물어보다 보니 여러분이 조금은 더 힘이 드실 수 있긴 한데 분명 시점 플러스 요 기한까지 정리하시면서 문항은 지금 2, 3, 4 시점 기한 그리고 1, 5번은 그 신고에 관한 주체까지 좀 정리해서 29번도 확인 정리하실까요? 자, 30번입니다. 30번은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즉 그러면 30번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 건 뭐예요? 동별 대표자가 뭐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번은 요 지문 자체, 30번은 요 지문 자체를 물어보고 말을 좀 약간 뭐 베베 꼰 느낌이 들긴 한데 결국 30번은 밑에 주어진 누굴 찾으세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없는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는 요 지문 자체를 이렇게 물어봤던 지문인데 지문은 지금 현재 그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요 지문 한번 기출이 됐었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왔던 지문이다 보니까 요걸 한번 여기다가 가져와서 문제를 꾸렸던 것으로서 이 30번의 질문 결국 누구더라?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어지는 5가지 결격 사유 중에 그래서 1번부터 지금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보면
자, 그 중에 일단 1번 잠깐 볼게요. 1번은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가 11가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11가지 결격 사유인데 지난 23일 시험이 끝나고 그 결격서 11가지 하나 개정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이 문항 1번입니다. 그래서 30번에 이제 문항 1번에 보시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서 연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벌금형의 금액 자체가 삭제해서 지난해까지는 벌금형이 얼마란 금액을 정했던 자체를 삭제하고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좀 어떻게 보면 규정이 강화된 측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1번이 그 벌금액에 관한 금액 액수를 삭제하고 벌금형으로 일부 개정이 됐다는 1번 하나 보시고요. 2번 그리고 3번 2, 3번은 뭐 숫자는 등장하지 않지만 2, 3번도 하나 봐주시고요. 4번 해당 공동 동별대표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인 양가로 동별대표에 대한 해임이 요구되는 사퇴한 경우 2년을 말한다 그래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5번은 지금 공동체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로부터 얼마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30번에 지금 30번에 5번. 5번은 지금 여기는 보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을 이용하는데 금고 관련 규정이 플러스 여기는 몇 년인가요?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는 3이 아니라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수가 3이 얼마로 바뀌어 정답이 되는 거죠? 2년.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는데 3년이 지나다 그러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럼 2년이 지나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년 2가 얼마로 바뀌어? 3이 얼마로 바뀐더라? 2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3이 얼마로? 2로 바뀌어야 맞겠더라. 그래서 31번. 여기는 전체는 다 기술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해설에는 현재 이 해설에는 5번과 관련된 지문만 해설로 추록을 다뤄놨는데 여러분 꼭 개인학습을 통해서 현재 여기 1번부터 5번이 외로 이거 외로 여러분들이 꼭 개인학습을 통해서 결격사는 일단 관련 결격사가 총해서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는 그중 일부 가져왔고요. 그 결정에서 11가지 결격사가 있기 때문에 해설에 있는 뭐 5번에 수정된 지문 하나 포함해서는 꼭 개인학습을 통해서 결격사 몇 가지라면 꼭 정리하세요. 11가지 결격사는 꼭 정리해 놓으세요. 부분들은. 동별대표자 결격, 그걸 포함해 결격사에 관한 것 총 한 4가지 정도가 전체 정리할 부분들인데 그 중에 이 결격사에 관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게 동별대표자 결격사 출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오지선다형도 나오지만 또 사례형도 이전에 출제했었고요. 또 주관식도 나오는 등의 결격 사유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동별대표 결격사 여기가 출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꼭 개인학습을 통해서 11가지 결격 사유는 정확한 정리를 꼭 해야 될 지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이번 시간 30번까지 좀 정리하시게 30번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31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